안녕하세요, 테크한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모바일 개발 사이드 프로젝트 시리즈 4편 개발하는 시간 편입니다. 네, 지금까지 해당되는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과정을 1편, 2편, 3편 그리고 오늘 이번 시간 마지막 편으로 개발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완료된 화면 설계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개발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도 내가 지나온 설계 프로세스나 최소 개발 요건을 추려온 UX 과정을 한 번 더 돌려서 명확하게 확인하는 과정, 그것도 중요할 듯 합니다. 한 번 더 프로세스를 타면서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과정으로 놓친 게 없는지, 내가 만들려고 하는 MVP, 최소 요건 제품의 핵심 기능을 제대로 선택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네, 이번 편도 목차로 보시면 먼저 개발 개요 보실 거고요. 개발 플랫폼 선택, 그리고 개발 진행, 배포 진행 이렇게 4단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발 개요입니다. 이전 시간부터 계속 얘기한 개발 라이프 사이클의 단계죠. 이전에 이제 요구사항 분석 그리고 설계 단계를 거쳐서 이번 편은 이제 개발, 테스트, 구현 시간입니다. 개발 전에 나와야 하는 것은 계속 다른 편에도 말씀드렸듯이 좌측에 있는 것을 기반으로 우측에 있는 상세 설계 그리고 대표 아이콘까지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모바일 개발하기 위한 설계 단계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발하기 전에 이렇게 상세 화면 설계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요건 정의인 것이죠. 화면 설계서는 그래서 디테일할수록 좋고요. 설계나 요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설계 단계를 다시 돌리면서 내용을 추가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 단계 이전에 이 설계서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적으로 추가 수정 다듬으면서 완성도를 높여야지 개발하다가 재개발하는 게 가장 시간적인 비용적인 낭비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을 하지 않도록 미리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설계 과정을 반복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개발 요건은 반드시 2단계 영상 설명에 설명드린 MVP, 최소 요건 제품으로 설계 및 개발 진행을 추천드려요. 다시 말해서 컨셉을 잡을 때 내가 구현하려고 하는 게 10가지라고 하면 그것을 사이징을 줄여서 한두 가지 정도로 줄여서 개발 요건을 설계를 하라는 것이죠. 개발 이전에 설계의 최대한 완성도를 높일수록 개발의 완성도도 높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이 이미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며 재개발 시 기회비용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개발 전에 최대한 설계를 완벽하게 완성도를 높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이제 화면 설계였고, 화면 설계를 기반으로 거기에 이제 뿌려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면 설계는 이제 외부 레이아웃인 것이고, 실제 프로그램에서 들고 다녀야 할 데이터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하면서 추가 수정될 수 있으나 개발 시작 전에 최대한 데이터를 정교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1차 정교화, 2차 정교화까지 필요 없지만 어느 정도 대략적인 정교화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 개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통적인 개발 방식으로 이제 ERD 다이어그램 같은 것을 만드는 것, 그리고 릴레이션을 잡는 것, 어떤 게 이제 정석이지만 그냥 엑셀 시트에 해당 데이터셋을 리스트해서 정리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즉 데이터마다 어떤 데이터인지 형식인지를 기술하면 됩니다. 너무 형식에 좌우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다음 이제 한 번의 개발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MVP라는 최소 요건 제품을 하기 때문에 계속 개발 단계를 순차적으로 돌려가면서 반복, 이터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능적으로 장황하게 개발 시작하면 안 되고요. 최대한 컴팩트한 MVP, 최소 요건 제품으로 사이징해서 시행착오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완벽에 가까운 설계를 하고 개발하더라도 품질은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린 스타트업 관점, MVP 관점에서 고객 피드백을 살피고 결과를 보고 개선하고 개발하고 다시 추가, 개선, 개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빌드, 매저, 런, 빌드, 매저, 런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개선 내용, 즉 개발까지 포함된 개선 내용은 최대한 일주일을 넘기지 않을 정도의 분량, 그러니까 큰 수정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인 거죠. 그런 일정으로 계획하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것도 여러 번 돌리다 보면 이제 노하우가 생기겠지만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 욕심을 부리면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방향 자체가. 그래서 최대한 MVP 그리고 컴팩트한 사이즈로 진행을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이제 고려사항을 얘기해 보자면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 모두 그렇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이 일정과 인력을 줄이는 것이고 그것의 도움을 받기 위해 UX 방법론 린 스타트업을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상 UX 방법론에 많이 치우칠 경우 UX만 의존해서 개발 기간이나 MVP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개발 기간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므로 MVP를 중심으로 UX 방법론을 진행하여 최대한 컴팩트한 사이즈, 규모로 진행을 추천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비용, 인력,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목적이고요.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개발을 시작하면 될 것이고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기간을 기술하는 것이 어렵지만 진행에 있어 최대 3개월 넘지 않아야 하며 최소 1, 2개월, 최대 1, 2개월 내에 완성한 분량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개인 난이도에 따라 증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린 스타트업의 UX 방법론을 도입해서 MVP 기반의 사이즈 한 달, 두 달 정도 분량으로 설계해서 론칭 후에 지속적인 개발 학습 수정 단계를 일주일 분량으로 이터레이션 반복한다가 이제 요점 정리일 것 같고요. UX 방법론을 UX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것은 제품의 컨셉을 명확하게 경험을 기반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UX 방법론에 너무 또 포커스를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제품 컨셉이 나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개발 플랫폼이 이제 다음 단계인데요. 자, 개발 플랫폼에 무엇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이제 장표에 보이듯이 이제 안드로이드와 iOS, 애플 진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MS 계열과 기타 다른 계열을 이제 일단 좀 차치하고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안드로이드를 할 것인지 이제 애플 iOS에서 개발할지는 개인적인 환경 그리고 타겟 고객 그리고 자기의 그 선호되는 랭귀지에 따라 좀 좌우될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이제 개발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어플을 만들고 앱을 이제 실제 해당되는 마켓에 올리려고 하면 개발자 등록이 돼야 되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 수수료 $25 딱 한 번만 내면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갱신을 해야 돼요. 1년마다 미화 $99. 좀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99.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좀 그 등록을 갱신해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그리고 사용자 점유를 잠깐 보시면 모바일 OS 같은 경우 이건 이제 그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준이고요. 세계 기준으로 보자면 아직도 안드로이드가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율을 보면서 내가 타겟으로 하고 하는 그 시장이 어느 시장인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잠깐 보시면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더 높네요. 그죠? 안드로이드가 거의 한
90%에 가깝게 되고 있고요. iOS는 18%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북미 같은 경우는 예상하시겠지만 이제 애플 iOS가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60% 이상 정도이고요. 안드로이드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겟 시장이 이제 북미 쪽이라면 이제 애플 iOS에서 시작하는 것을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반반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은 그렇고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안드로이드가 높기는 하고요. 태블릿 쪽도 잠깐 보시면 태블릿 쪽은 특이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까 모바일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안드로이드가 점유율이 높았는데 태블릿 쪽은 이제 iOS, 애플 쪽이 좀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버전이 이제 모바일이 아니라 태블릿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개발 플랫폼이 태블릿이면 iOS 쪽, 애플 쪽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도 iOS, 애플 점유율이 좀 높네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시면 이제 안드로이드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겟 시장을 아시아, 유럽 쪽에서는 안드로이드가 유리하고요. 애플 iOS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쪽인 경우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개발자 취향은 이제 주로 자바 개발자분들이 이제 주로 안드로이드를 먼저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요. C 언어나 이제 개발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도 C# 많이 하시는데 오브젝트 C로 이제 넘어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개발 지식은 이제 안드로이드 쪽은 이제 자바 언어지만 신텍스만 그렇고요. 안드로이드나 코틀린 같은 경우 별도의 스터디도 필요합니다. 즉 자바 개발자가 바로 안드로이드나 코틀린을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애플 iOS도 이제 오브젝트 C나 이제 스위프트를 하는데 이것 또한 이제 스터디가 좀 필요한 거죠. 특히 이제 오브젝트 C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언어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진입 장벽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스위프트인데 스위프트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스터디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본인 여건에 맞춰서 안드로이드로 할지 애플 iOS로 할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로 개발 툴이 있고요. 그리고 애플 iOS도 이제 개발 툴이 있습니다. 각각 이제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그리고 애플 iOS는 엑스코드라고 하는 개발 툴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지 말라고 했듯이 이제 네이티브 개발이라면 두 가지 플랫폼을 한 명이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하든지 아니면은 두 개의 플랫폼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한다거나.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개발 플랫폼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진행할 개발 플랫폼을 결정하고 진행합니다. 인력이 2배고 이제 개발 인력이 있으면 이제 안드로이드, iOS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제 1인 기업 또는 이제 여건이 여유롭지 않다면 한 개의 개발 플랫폼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겟 고객을 북미를 특별하게 고려한 다음에 iOS,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안드로이드로 진행하면서 MVP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개의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피드백 받으면 그 후에 나머지 플랫폼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자, 하이브리드는 솔루션이고 한 번의 어떤 구현으로 iOS하고 이제 안드로이드를 동시에 뽑을 수 있는 건데 게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네이티브를 할 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크기 때문에 이런 하이브리드 같은 솔루션을 하기보다는 제대로 먼저 익히고 나서 하이브리드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엑스코드가 좀 더 사용 친화적인 그러니까 개발 환경이었는데 최근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웹 개발 그리고 모바일 개발이 이제 같은 개발 언어지만 여기서는 이제 기반이 모바일이기 때문에 서버 개발을 할 줄 안다고 바로 모바일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제 개발 환경 설정인데요. 내가 이제 모바일을 개발할 때 어떤 형태,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개발 형태에 따라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다시피 좀 컴팩트하게 작게 가겠다라고 하면 모바일 클라이언트 그리고 안에 이제 이너 DB 이제 SQLite 같은 좀 가벼운 DB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확장성을 고려해서 난 좀 사이즈를 크게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우측에 있는 그림으로 이제 개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두 번째 개발 환경이 조금 더 시간도 많이 가고 인력도 많이 가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버 개발이든 모바일 개발이든 유사하지만 모바일 개발이 처음이라면 이제 모바일 개발책 한 권 정도는 대충 익히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모바일 개발은 좀 서버 개발하고 좀 다른 점이 자체적으로 이제 라이프 사이클과 그 이벤트 핸들러라는 개념이 주로 있어서 코드의 양이 좀 많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모바일 언어에 익숙하게 되면 다른 개발 언어에 대해 거부감이 없고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유사한 프로그램을 샘플이라도 다운받아서 분석을 하시면서 진행할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와 같이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이제 개발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서 액티비티를 시작하고 액티비티 종료할 때까지 이러한 이벤트 핸들러가 발생을 하고 이벤트 핸들러에 의해서 이제 코딩을 하는 게 이제 기본 그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생성을 템플릿 하더라도 우측에 보이는 코드가 일단 나오고 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코딩을 하는 것이죠. 개발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이런 거죠. 모바일 개발하면서 오픈 라이브러리도 되게 많거든요. 많이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바일 개발도 이제 다양한 개발 방법론, 에자일이라든지 스크럼, 간반, 스프린트들 여러 가지 개발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응용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것도 경험이니까요. 그리고 이왕이면 잘 되어 있는 개발 소스를 참조해서 따라해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클론 코딩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따라하다 보면 자기가 그런 스킬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력이 되면 자신도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보고 다양한 시도를 추천드리고요. 하면서 어떤 디버그나 TDD 같은 테스트 드리븐 같은 방법도 습관화해 보는 연습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한 코딩이 많이 막혀요. 막히실 때는 이제 스택오버플로우닷컴에 있는 것을 자주 참조하시면 되고요. 실제 개발 코딩 진행하면서 이미지 완성화 작업도 해야 됩니다. 디자이너가 있으시면 도움을 받지만 디자이너가 없을 때는 최대한 공개 이미지를 활용하시고 제공되는 기본 레이아웃만 심플하게 가져도요. 모바일의 장점은 이제 웹 디자인처럼 화려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꼭 디자이너가 없이 개발자가 어느 정도 감각만 있으면 깔끔하게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초심자들도 초보자들도 이제 모바일 웹 개발, 어플 개발 먼저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바일 개발은 이제 MVP, 최소 요건 제품을 고려해서 전체 평균적인 개발 기간을 1에서 2개월 내에 완성시킬 분량으로만 확정해야 기간, 인력, 시행착오를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개발이 시작되면 이미 사이징과 제품 요건이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개별 개발 방법론을 진행해도 좋습니다. 에자일이라든지 칸반, 스크럼, 스프린트 등을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배포인데 모바일 앱 개발 끝내고 마켓에 배포 시 미리 개발자 등록이 되어야 개발 배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요.
개발 환경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개발 환경에서 이 심플한 개발 환경에서는 그냥 해당되는 마켓에 그냥 이걸 배포하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외부하고 커넥션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배포하시면 되는데, 개발 환경 두 번째처럼 이제 모바일 개발 환경이 있고, 그리고 서버 개발이 있고, 그리고 백단에 또 백엔드 DB가 있는 경우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마켓에 배포하는 것 이외에 싱크를 맞춰주기 위해서 서버도 배포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통신은 이제 REST API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어떤 특정의 데이터베이스도 배포를 해서 싱크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 개발 환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개발 서버하고 실 서버하고 같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같이 사용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개발 서버, 그리고 실 서버, 그리고 개발 DB, 그리고 그 실 DB도 같이 좀 배포 테스트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또 클라우드로 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웹 호스팅으로 할지도 결정해야 돼서, 혼자 이거를 감당하게 되면 조금 기간적으로 좀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확장성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은 본인 여건과 환경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